그날 밤 요가 스튜디오 거울 앞에서 저는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저를 거울에 밀어붙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뜨거운 입김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낮고 더 간절했습니다. 민재 씨, 여긴 안 돼요. 제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스튜디오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선생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원초적인 갈망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3 윤혜진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요가 스튜디오의 원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200명이 넘는 회원들을 가르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호흡과 명상, 그리고 삶의 조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요가의 철학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저는 눈을 뜹니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 그 사이의 고요함. 30분간의 명상 후에는 2시간 동안 개인 수련을 합니다. 아사나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다운독, 전사 자세, 나무 자세, 비둘기 자세. 수십 년간 반복한 동작들이지만 매번 새롭습니다. 스튜디오는 7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 수업은 직장인들로 가득 찹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몸과 마음을 정리하려는 사람들. 오전 수업은 주부들이 줄을 이룹니다. 육아와 가사로 지친 몸을 풀고 싶어하는 여성들. 오후 수업은 다양한 연령대가 섞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6개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남편 정재훈과는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해야 맞습니다. 5년 전 이혼했으니까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격, 차이, 아니, 더 정확히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철학을 가르쳤죠.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는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뒀습니다. 둘 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32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29으로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다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와 청담동 아파트를 가졌고 남편은 다른 부동산들을 가져갔습니다. 이혼 후 저는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혼자라는 것. 그것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외로움이었습니다. 밤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올 수 있을까?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새로운 회원이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재. 당시 37이었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요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첫 수업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키 180에 균형 잡힌 체격, 깔끔한 인상.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집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라했고 제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남자 회원이 드문 스튜디오에서 그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 오랜만에 제 몸과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오시면 더 깊은 경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민재는 일주일에 4번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아침 7시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출근 전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몸의 유연성이 증가했고, 균형감이 좋아졌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레슨은 1대1로 진행되기에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민재의 개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고요한 공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요가를 탐구했습니다. 개인 레슨에서는 자세 교정이 필수였습니다. 그의 어깨를 잡고 바른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의 허리를 받쳐주고, 그의 다리를 펴주고, 몸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의 근육이 제 손길 아래서 움직였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민재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드러나는 가슴과 복근의 선, 요가 동작을 할 때 긴장하는 팔뚝의 근육, 명상할 때 고요한 얼굴. 16살 어린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를 교정할 때 제 손길에 몸이 굳었고,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제가 가까이 가면 호흡이 흐트러졌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개인 레슨 중이었습니다. 민재가 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접고 다른 쪽 다리를 뒤로 쭉 펴는 자세. 가슴을 활짝 열고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저는 그의 뒤에서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없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레슨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재는 사과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쉰을 넘긴 여자가 37 남자와 키스할 뻔했다는 것.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간 민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수업에도, 개인 레슨에도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침 수업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 한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여자로서 좋아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53세 여자가 37의 남자에게 고백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6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당신에게는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의 지혜와 고요함에 끌렸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평온해져요. 처음으로 제 안에 진짜 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끌렸지만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심. 모든 것이 복잡했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고백, 그의 눈빛, 그의 진심,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직해지기로, 제 감정을 인정하기로, 저도 민재를 좋아한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행복할 기회가 왔다면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토요일 저녁, 민재의 개인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싶어요. 천천히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선생님의 시간에 맞출게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꽃잎이 닿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여전히 선생과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 레슨이 끝난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마치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제 아파트로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아파트에서 마침내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고 제 손은 그의 셔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5년 만에 남자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민재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섬세하게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목덜미에 입맞춤하고 쇄골을 따라 내려가고 가슴을 감싸고 대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53의 몸은 젊지 않았습니다. 요가로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몸 구석구석을 애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재는 계속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민재의 젊은 몸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움직였고 저는 그 움직임에 맞춰 반응했습니다. 요가로 단련된 제 몸은 유연했고 그것은 우리의 결합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절정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쌓여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움켜쥐며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도 함께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우리는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재 씨. 그 후로 1년간 우리는 비밀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제 아파트로 가서 밤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요가를 하고 브런치를 먹고 오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에 새로 짓는 복합문화시설 설계 프로젝트였습니다. 3년 계약이었고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싱가포르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2달 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싱가포르로 가요. 거기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여기 제 삶이 있어요. 15년간 쌓아온 스튜디오를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없이는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가야 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격렬하게, 절실하게, 마치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2달 후, 민재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저녁, 스튜디오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재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일에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들을 교육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민재에 대한 소식은 가끔 SNS를 통해 들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손길이 그리웠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스튜디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회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민재는 3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몸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왔어요? 프로젝트는요? 끝났어요. 3년 계약이 끝나서 돌아왔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3년 동안 하루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 저는 이제 56이에요. 당신은 40이에요. 민재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선생님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 그의 품,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놓지 마세요. 제발요. 그의 속삭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서 말한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재가 저를 거울에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키스하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 안쪽 작은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서로를 만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그의 몸, 그의 열정, 그의 사랑, 모든 것이 더 강렬했습니다. 민재는 3년 전보다 더 능숙했습니다. 제 몸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악보를 읽듯 제 몸의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제가 반응하는지, 어떤 속도를 원하는지, 언제 절정에 이르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정 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갈증을 채우듯 끝없이 서로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결혼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이라니요? 네, 저 진심이에요. 3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16살 차이예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 아닌가요? 저는 각오했어요. 어떤 시선도 감당할 준비가 됐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재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혜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민재 씨. 우리는 그날부터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원장님이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민재는 한국에서 새로운 설계 사무소에 합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제 아들과 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재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해변가 리조트에서 요가를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를 안았습니다. 신혼부부처럼.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제게 다시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안습니다. 58개 제 몸은 계속 늙어가지만 민재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난 제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제가 58살에 배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민재는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요가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밤이 되면 서로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58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